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찔했던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평생을 부대낀 남대문 시장의 때 묻은 간판과 좁은 골목길이 멀어지자 거짓말처럼 넓고 깨끗한 도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내 유리와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눈앞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딸 수연이의 전화는 사흘 전부터 계속 울렸어요. 서아가 학교 방학인데 부부가 급한 출장이 겹쳤다는 이야기였죠. 엄마 이번 한 번만 하고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 어찌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자식이긴 부모 없다는 건 자식을 낳아봐야만 알 수 있는 지독한 진리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니 눈앞에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차가운 성 같은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정문 앞 인터폰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디 누구신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이수연 씨 어머니인데요. 손녀 돌보러 왔습니다. 마치 입국 심사라도 받는 기분이었어요. CCTV가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새퍼덕 소리를 내며 열렸고 저는 고개를 꾸벅 숙인 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여 년 전 시장 한쪽에서 먼지 날리는 작은 수선점을 겨우 얻어냈을 때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위축감이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초라했지만 제 땀으로 일군 공간이었는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마치 박물관의 진열장 앞에 선 것처럼 저를 작게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는 23층까지 단 몇 초 만에 올라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는 속도였어요. 복도는 호텔처럼 조용했고 벽에는 따뜻한 색의 간접 조명만이 은은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2301호. 딸의 집 현관문은 무슨 금고 문처럼 두껍고 육중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익숙한 듯 낯선 향기가 흘러나왔어요. 백화점 1층을 지날 때 나는 머리가 살짝 지끈거리는 그런 향기였죠. 할머니. 손녀 서아가 맨발로 뛰어나와 저를 반겼습니다. 12살이 된 아이는 제법 훌쩍 커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이 똑똑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강아지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할머니 오늘부터 같이 있는 거지? 아이는 제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만이 이 차가운 공간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거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화려했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통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들반들 빛났고 흰색 가죽 소파는 앉기엔 너무 깨끗해 보였습니다. 벽에는 커다란 액자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한쪽 벽에는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특히 크게 걸려 있었어요. 엄마 왔어. 딸 수연이가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밝은 얼굴의 수연이가 아니었어요. 날씬을 넘어 마른 체형, 눈 밑에 거뭇한 그늘, 그리고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수연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괜찮아, 엄마.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그래. 엄마는 오시느라 힘들었지? 다이어트. 그 말이 왠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민재는? 출근했어. 응, 회사 일이 바쁘대. 저녁에 들어올 거야. 엄마, 일단 들어와서 짐 정리하고 쉬어. 딸은 제 손을 잡고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아방 옆에 있는 작은 게스트룸이었어요. 작다고는 했지만 제가 사는 방 2개 크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 화장실은 바로 옆에 있고. 그래, 고맙다. 근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얼굴이. 엄마 괜찮다니까. 걱정 마. 딸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황급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짐을 풀며 저는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보자기에 싼 것들을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담근 김치, 시장에서 산 참기름, 그리고 손수 만든 미역국 재료들이었어요. 손녀와 딸이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뭐 가져오신 거야? 부엌으로 나온 저를 본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아, 김치랑 참기름. 우리 서아 좋아하는 미역국 끓여주려고. 제 말에 수연이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엄마, 여기는 백화점에서 김치 정기 배송 받거든. 참기름도 다 있고. 그리고 민재가 유기농 아닌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도 내가 담근 건데. 우리 서아 어릴 때 이거 엄청 좋아했잖아. 엄마, 미안한데 냉장고가 꽉 차서. 다음에 가져와. 응. 딸은 제 손에서 보자기를 가만히 빼앗아 다시 제 방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을 에둘러 한 것이었죠.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제 정성이, 제가 평생 해온 방식이 이 깨끗하고 비싼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나랑 놀자. 서아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방 안은 온갖 교육용 교구와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피아노, 책상, 컴퓨터, 태블릿. 제가 어렸을 때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즐비했어요. 할머니, 나 요즘 코딩 배우고 있어. 엄청 재밌어. 코딩? 그게 뭔데? 컴퓨터 프로그램 만드는 거. 내가 보여줄까? 아이는 신이 나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알록달록한 블록들이 나타났고 서아는 능숙하게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할머니 봐봐. 내가 이거 조합하면 고양이가 춤춰. 정말로 화면 속 고양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서아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는 이런 거 하나도 몰라. 괜찮아, 할머니.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는 한참을 함께 놀았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열심히 보여줬어요. 그러다 문득 아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일기장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내 일기장이야. 비밀인데 할머니한테만 보여줄게. 아이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최근 날짜의 페이지가 보였어요. 아이의 둥근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이 이상해요. 엄마는 자꾸 울어요. 밤에 화장실에서 우는 소리 들었어요. 아빠는 요즘 서재에만 있어요. 나한테도 별로 안 놀아줘요. 할머니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따뜻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느낄 정도로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서아야, 엄마가 왜 울었대?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 엄마 아빠가 자꾸 말 다툼해. 아빠가 큰 소리 내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 아빠가 화를 많이 내니? 나한테는 안 그래. 근데 엄마한테는 가끔 무섭게 말해. 아이는 그 말을 하면서도 아빠를 사랑하는지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 서아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연이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샐러드와 그릴에 구운 닭가슴살, 그리고 현미밥이었어요. 엄마, 같이 먹자. 민재는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래. 그래? 회식이 잦니? 응. 요즘 일이 많대. 저희 셋은 넓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공간이 오히려 우리를 더 멀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식사 내내 대화는 끊겼고 포크가 접시를 긁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할머니 있잖아.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아빠가 나한테 별자리 게임 가르쳐줬어. 진짜 재밌어. 별자리 게임? 응. 아빠 회사들이 다 별자리 이름이래. 레오, 제미나이, 스콜피오, 아쿠아리우스. 아빠가 순서 외우면 나중에 크면 회사 물려준대. 아이는 신이 나서 말했지만
제 귀에는 뭔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아빠가 12살짜리 아이에게 회사 이름을 순서대로 외우라고 했을까요? 서아야, 그 이름들 다 외웠어? 응. 사자자리, 쌍둥이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순서야. 아빠가 이거 우리만 아는 비밀이래. 엄마한테도 말하면 안 된대. 수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의 눈에 잠깐 당혹스러움이 스쳤어요. 서아야,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 알았어, 엄마. 아이는 금세 입을 다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강민재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 거실로 향했어요. 민재 씨 왔어? 고생 많았네. 사위는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키 180cm의 날씬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 차림.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번쩍였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이 완벽했어요. 어머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은 정중했지만 그의 눈은 저를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 어깨 너머 벽시계를 보고 있었죠. 그의 모든 것이 저와는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내 손녀 보러 오는 건데 뭐. 서아 잘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출장이 생겨서. 내일 저녁에 출발합니다. 그래? 어디 가는데? 제주도요. 이틀 정도 다녀올 겁니다. 가족 여행 겸 일도 좀 보려고요. 그럼 서아도 데려가는 거야? 물론이죠. 일요일 저녁 비행기라 서아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합니다. 어머님은 그때까지만 계시면 돼요. 사위는 자기 멋대로 일정을 정하고 통보했습니다. 저에게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알았어. 그럼 그때까지 잘 볼게.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씻고 올게요. 사위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듯 안쪽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비싸고 깨끗한 가구들, 넓은 공간, 멋진 전망. 하지만 왠지 모르게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전시장이나 호텔 로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행복하게 웃는 네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집에서는 그 웃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서아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머니, 자기 전에 이야기해줘. 그래, 우리 강아지. 무슨 이야기 들을래? 할머니 어릴 때 이야기.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 이야기.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동안 아이의 얼굴이 점점 평화로워졌어요.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서아를 재우고 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2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의 마른 얼굴, 손녀의 일기장, 사위의 차가운 눈빛.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는데 아직 어떤 그림인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온갖 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했어요. 유기농 채소, 수입 과일, 이름도 생소한 치즈들. 하지만 제가 아는 평범한 재료들은 찾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재료로 간단히 아침을 차렸습니다. 달걀 후라이와 토스트, 그리고 과일. 서아가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았어요. 할머니, 아빠, 엄마는? 아직 안 나왔네. 우리 먼저 먹을까? 응. 아이와 둘이서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때 침실 문이 열리며 수연이가 나왔어요. 딸은 여전히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났어? 응,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 수연아, 너도 먹어. 응, 고마워.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안쪽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다 된 거 맞죠? 네,
일요일 저녁까지는 무조건 마무리해야 합니다. 실수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누는 부드러운 톤이 아니었어요. 잠시 후 사위가 나왔습니다. 이미 정장 차림이었어요. 다들 식사 중이시네요. 저는 먼저 나가 봐야겠습니다. 아침은? 수연이가 물었지만 사위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어머님 서화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녀와. 사위는 서류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나가자 집안이 조금 더 편해진 것 같았어요. 수연이의 어깨가 살짝 내려앉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민재 씨가 요즘 바쁘니? 응. 회사 일이 많대. 무슨 일 하는 회사야? 투자회사. 실버. 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금융 상품 만드는 거래. 실버. 노인. 그 단어들이 귀에 걸렸습니다. 어떤 상품? 자세히는 나도 잘 모르겠어. 민재가 일 얘기 잘 안 해. 딸의 대답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 일을 모른다고요? 그래도 같이 사는데 대충은 알지 않아? 엄마, 민재가 일 얘기하는 거 싫어해. 집에서까지 일 생각하기 싫대. 딸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연이도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서아 좀 봐줄 수 있지? 그럼 가. 딸이 나가고 저는 서아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서아야, 뭐하니? 숙제해. 코딩 과제. 할머니가 방해되니? 할머니 방에 있을까? 아니야, 할머니 옆에 있어줘. 심심해.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뜨개질을 꺼냈습니다. 바늘을 움직이며 아이를 곁눈질로 보는데 문득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응. 아빠가. 요즘 이상해.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왜? 어떻게 이상한데? 글쎄. 밤에 자꾸 서재에 있어. 문 잠그고. 엄마도 못 들어가게 해. 그래? 응. 그리고 전화할 때 목소리가 무서워. 화난 것처럼. 아이는 말하면서도 아빠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랑하지만 두려운 존재. 그래도 아빠가 서아한테는 잘해주지? 응. 나한테는 잘해줘. 근데 엄마한테는? 아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한테는 뭐? 가끔 소리 질러. 나는 못 들은 척하는데 다 들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뜨개질 바늘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무슨 소리?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뭘 안다고 가만히나 있어 이런 말들.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우리 서아 무서웠겠다.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은 거 맞지?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있잖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수연이가 돌아왔습니다. 딸은 얼굴이 더 상해 보였어요. 엄마, 나 먼저 방에 들어갈게. 머리가 좀 아파. 그래, 들어가서 쉬어. 딸이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서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히 김치 볶음밥을 만들었는데 아이는 맛있다며 한 그릇을 뚝딱 비웠어요.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그래? 우리 강아지가 잘 먹어주니까 할머니가 행복하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를 씻기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사위가 돌아온 것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사위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술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민재 씨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습니다. 서아는? 찢기고 있어. 곧 나올 거야. 사위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곧장 안쪽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또박또박 들렸어요. 서아를 재우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책을 읽다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습니다. 부엌 쪽 불빛이 켜져 있지 않았지만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서재 안에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듣지 말아야 할 대화라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 정리됐다는 거죠? 좋아요. 일월까지 흔적 남기지 말고. 잠시 침묵. 노인들이요? 걱정 마세요. 이미 다 처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평생 연금 나온다고 하니까 좋아서 난리더군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쉬운 장사죠. 노인들은 외롭고 불안하니까. 그 심리만 건드리면 끝이에요. 특히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어하는 심리. 그거 이용하면 지갑이 저절로 열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대화가 아니었어요. 제주도요? 네, 그쪽으로 가서 마무리하려고요. 가족 여행으로 위장하면 의심 안 받죠. 일요일 저녁에 다 끝날 겁니다. 저는 가만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주도에서 마무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이상한 대화를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사위가 화장실을 다녀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적.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렴풋이 잠이 들려는데 옆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의 방이었어요. 저는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별자리, 사자자리, 쌍둥이 자리. 서아의 잠꼬대였습니다. 아이는 꿈속에서도 아빠가 가르쳐준 그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정갈자리, 물병자리. 순서. 잊으면 안 돼.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적었어요. 사자자리, 쌍둥이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왜 이걸 적어야 하는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요. 서아의 잠꼬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빠. 우리만의 비밀. 말하면 안 돼. 가족. 위험. 가족이 위험하다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는 대체 아빠에게 무슨 말을 들은 걸까요? 왜 12살짜리 아이가 가족이 위험하다는 말을 하는 걸까요? 저는 아이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아는 이불을 꼭 움켜쥔 채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얼굴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깜빡였어요. 2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 집안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딸의 마른 얼굴, 손녀의 일기장, 사위의 차가운 통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언가, 별자리 이름, 제주도, 일요일.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저는 핸드폰에 적어둔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사자자리, 쌍둥이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집에는 그 웃음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사진이 걸린 위치가 왜 하필 이 자리일까요? 천천히 다가가 사진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사진 뒤쪽 벽에 아주 미세하게 뭔가 틈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물을 마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되리라는 것을요. 토요일 아침 9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더니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습니다. 사위의 그 전화 통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언가. 제주도. 일요일. 그 단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 커피 줄까? 수연이가 부엌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물만 주면 돼. 딸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고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요즘 딸은 계속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오랜 친구 박순이었어요. 순이는 저와 같은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동갑내기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순이야. 정수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제가 아는 그 명랑한 순이가 아니었어요. 떨리고 흐느끼고 절망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수가. 나 큰일 났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어디 아파? 애들이 무슨 일 있어? 아니야. 돈이. 순이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에 가까웠어요. 돈? 무슨 돈? 내가 퇴직금을 다 날렸어. 뭐? 퇴직금? 5천만 원? 순이는 남편이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가게를 정리하고 퇴직금을 받았다고 자랑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응. 다 사기당했어. 사기? 무슨 사기? 연금 펀드. 실버 머시기. 평생 월급 나온다고 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금. 실버. 순이야, 회사 이름이 뭔데? 실버 라이프 케어. 그룹인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어. 근데 경찰에 신고했더니 사기래. 정수가 나 어떻게 해? 그 돈이 내 전부였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실버 라이프 케어. 내 사위의 회사. 순이야. 잠깐만. 그 회사가. 실버 라이프 케어 그룹. 응. 대표가 강민재라는 사람인데.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경로당에서 설명회 할 때 얼마나 친절하던지. 어르신들 노후 걱정하는 척하면서. 강민재. 내 사위. 내 손녀의 아빠. 그것도 모자라서 제주도 실버타운 입주권까지 샀어. 3천만 원. 특별 할인해 준다고. 연금 가입자한테만 준다고 해서. 정수가 나 이제 어떡해. 빚만 남았어.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순이야. 그 사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하죠? 그 사기꾼이 내 사위라고? 내가 지금 그 사람 집에 있다고? 정수가 너라도 조심해. 그런 투자 얘기 나오면 절대 하지 마. 나처럼 평생 모은 돈 한순간에 날리지 말고. 순이야.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창피해서 어떡해. 순이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내가 너한테 하소연하네. 그냥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어서. 아니야, 순이야. 괜찮아.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없을까? 없어. 이미 다 끝났어. 경찰도 잡기 힘들대. 돈은 이미 다 빠져나갔고. 정수가 나 끊을게. 마음 추스르고 다시 연락할게. 순이야. 뚜 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순이. 제 오랜 친구. 평생을 개미처럼 일하며 푼돈을 모았던 그 친구가
퇴직금 5천만 원과 추가로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간 사람이 제 사위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어요.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67년을 살아온 주름진 얼굴.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얼굴. 하지만 지금 그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니 복도에 수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연아.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뭐니? 엄마 어제도 말했잖아. 투자회사. 아니 정확하게. 무슨 상품을 파는데? 딸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대답해. 정확히 뭐 하는 회사야? 실버. 어르신들 대상으로 연금 상품이랑 실버타운 분양하는 거라고 들었어. 근데 왜?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게 사기야. 뭐? 민재가 하는 게 사기라고. 노인들 돈 뜯어내는 사기야.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민재가 사기꾼? 미쳤어. 방금 순이한테 전화 왔어. 퇴직금 5천만 원 날렸대. 실버 라이프 케어한테. 내 남편 회사한테. 그건 실수일 거야. 투자는 원래 손실이 있을 수 있어. 사기는 아니야. 실수. 순이가 경찰 신고했는데 사기라고 했대. 그것도 모자라 제주도 실버타운 입주권으로 3천만 원 더 뜯어갔어. 땅도 없는 곳에. 엄마. 어제 밤에 들었어. 민재가 전화 통화하는 거. 노인들은 쉬운 장사다. 심리만 건드리면 지갑이 열린다. 그런 말 하더라고. 딸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잘못 들었을 거야. 잘못 들었어. 내 친구가 평생 모은 돈 다 잃었는데. 엄마. 민재는 그런 사람 아니야. 민재는. 그럼 뭐야? 좋은 사람이야. 내 손목에 있던 멍은 뭐야? 서아 일기장에 엄마가 운다고 쓴 건 뭐야?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 나는 몰라. 시장에서 평생 바늘질이나 하던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알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아. 남의 피땀 어린 돈을 훔치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는 알아. 엄마 제발 그만해. 민재가 들으면 어떡해. 들으면 어때? 당당하면 되잖아. 사기가 아니라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 딸은 그대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숨을 골랐습니다. 할머니. 뒤를 돌아보니 서아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서아야. 할머니.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다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걱정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습니다. 제 사위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마이너스. 오후가 되자 수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아와 함께 간단히 점심을 먹었어요. 아이는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괜찮은 거 맞지?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게 만들려면 제가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아야, 할머니가 잠깐 집안 좀 살펴봐도 될까? 청소 좀 하려고. 응, 괜찮아. 저는 거실로 나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던 그 미세한 틈. 제대로 확인해야 했어요. 천천히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명확했어요. 사진 뒤쪽 벽지에 아주 얇은 선이 사각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벽이 아니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수연이는 방에 있고 서아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위는 당연히 회사에 있었고요.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사진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래도 천천히 조심스럽게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벽지가 완벽하게 재단된 사각형 문이 있었어요. 가로 세로 약 50cm 정도. 그리고 그 문 오른쪽 하단에는 아주 작은 터치패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금고. 제 직감이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터치패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숫자가 아니었어요. 작은 아이콘들이 있었습니다. 별자리 모양이었어요. 사자자리, 쌍둥이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서아가 잠꼬대로 말했던 그 순서. 레오, 제미나이, 스콜피오, 아쿠아리우스. 사위의 회사 이름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서둘러, 하지만 조심스럽게. 혹시라도 사위가 눈치챌까 봐 정확히 원래 위치에 맞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사위는 범죄자였고 증거는 저 금고 안에 있었어요. 문제는 어떻게 열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금고문, 터치패드, 별자리 아이콘들. 명백한 증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그러려면 서아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 서아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아야, 할머니 좀 들어가도 될까? 응, 들어와. 방 안으로 들어가니 아이는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서아야. 응.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솔직하게 대답해 줄 수 있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별자리 게임 말이야. 정확한 순서를 할머니한테 알려줄 수 있어.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그거는 알아. 비밀이라고 했지. 근데 할머니가 꼭 알아야 해. 아빠가 혹시 나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정말 나쁜 일 해?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확인해야 해. 서아가 도와주면 진실을 알 수 있어. 아이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자자리, 쌍둥이자리, 정갈자리, 물병자리. 순서야. 고마워 서아야. 할머니. 만약 아빠가 정말 나쁜 일 했으면?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바로 잡을 거야. 엄마랑 너를 지킬 거야. 아이는 제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밤이 되었습니다. 사위가 돌아왔어요.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여전히 예의 바른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민재 씨 왔어? 네, 어머님.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먹었어. 너는? 저도 먹었습니다. 내일 제주도 출발 준비 때문에 늦었네요. 사위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 내내 사위는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수연이는 여전히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서아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밤 11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방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서재의 불은 꺼져 있었어요. 사위는 이미 침실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금고 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터치패드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서아가 알려준 순서대로 눌렀습니다. 사자자리.
D- 하는 작은 소리. 쌍둥이 자리. D-. 정갈자리. D-. 물병자리. 띠띠-. 그리고 철컥. 금고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파일들, USB, 현금 뭉치, 그리고 노트북 한 대.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를 끄고 최대한 조용히 하나하나 맨 위에 있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실버 안심연금 펀드 투자자 명단. 명단에는 수백 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5천만 원, 3천만 원, 7천만 원. 대부분 60-70대로 보이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처리 완료, 환급 불가, 연락 두절 처리.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주 힐링 빌리지 분양 계약서. 하지만 계약서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실제 부지 없음. 가상 분양. 자금 회수 후 정리 예정. 이건 완전한 사기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페이지를 빠짐없이.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깨어 있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에 예의 바른 톤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나는 어머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시면 곤란합니다. 사위는 천천히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민재 씨, 이게 다 뭐니? 보신 대로입니다. 사기. 이게 다 사기잖아. 사기라뇨. 이건 정당한 투자 상품입니다. 다만 수익이 나지 않았을 뿐이죠. 수익이 안 나? 여기 보니까 처음부터 땅도 없었잖아. 가상 분양이라고 적혀 있어.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사업을 모르십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도 그걸 알고 투자하신 거예요. 알고 투자했다고? 내 친구 순이는 평생 연금 나온다고 해서 믿었어. 제주도에 실버타운 진짜 있는 줄 알았어. 그건 어머님 친구분이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으신 거죠. 이 사람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노인들 돈을 이렇게 훔쳐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태어내? 훔치다니요. 말 조심하십시오, 어머님. 사위는 제게서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사진 찍으신 거 다 지우시죠. 그리고 일은 없던 걸로 하시고. 안 돼. 저는 휴대폰을 꼭 쥐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사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장모님이시라고 해도 제 사생활을 침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지금 사기치고 있는 내가? 증거가 있습니까? 여기 다 있잖아. 그건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인정도 안 됩니다. 사위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령 경찰에 신고하신다고 해도 제 변호사들이 다 처리합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너, 진짜. 어머님. 사위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내일 제주도 다녀오시고 일요일에 돌아가십시오. 그럼 모두에게 좋습니다. 어머님도 수연이도 서아도요. 협박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이상한 짓 하시면 제가 수연이한테 어떻게 말할지 아시죠? 장모님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 노망이 들어서 헛소리를 한다고. 수연이는 안 믿을 거야. 믿을 겁니다. 수연이는 저를 믿어요. 10년을 같이 산 남편이랑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엄마 중에 누굴 믿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물러서면 순이 같은 사람이 또 생겨.
너 때문에 평생 모은 돈 잃고 목숨 끊는 사람도 생길 거야.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태어내? 양심이 없어. 양심? 사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속는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저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영리하게 사업을 한 겁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하였습니다. 아이는 문 뒤에 서서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아빠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 서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하야. 아빠는. 아빠. 거짓말쟁이야. 아이는 그대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금방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제 딸까지 이상해졌네요. 내 탓이야. 내가 한 짓 때문이야. 내일 아침 제주도 출발합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시죠. 거기서 조용히 며칠 계시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난 안 가. 가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뭐? 날 어쩔 건데? 수연이한테 어머님이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요양원에 모실 거예요. 치매 진단서는 제가 알아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오한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마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 조용히 넘어가시는 게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사위는 그렇게 말하고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만이 제게 남은 무기였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혼자서 저 괴물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딸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다 들었어. 수연아. 엄마가. 맞았어.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느꼈어. 근데 믿고 싶지 않았어. 1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어. 수연아. 미안해, 엄마. 내가 엄마 말 안 듣고. 미안해. 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어떡해, 엄마? 우리 어떡해?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솔직히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서하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하야. 이거. 아빠 노트북이야. 비밀번호 나 알아. 아이는 노트북을 제게 건넸습니다. 아빠가 숨겨둔 파일들 있어. USB에. 내가 우연히 봤어. 아빠가 지우려고 했던 것들. 서하는 작은 USB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더 많은 증거 있을 거야. 할머니. 우리 함께 싸워요. 12살짜리 아이의 결연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딸을 보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셋이었어요. 할머니, 딸, 손녀. 3세대가 함께. 그래. 저는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우자. 끝까지.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어요. 내일은 일요일. 사위가 제주도로 도망가기 전에 우리는 모든 걸 끝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셋은 밤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까지. 72시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3시. 우리 셋은 거실 테이블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푸른빛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하가 건네준 USB 안에는 엄청난 양의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수연이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투자자 명단이 1,500명이 넘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250억 원. 실버타운 분양 피해자도
500명에 50억 원. 총 2,000명에게서 300억 원을 훔쳐간 것이었어요. 이 사람이 미쳤구나.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이 엑셀 파일. 서아가 한 파일을 열었어요. 실버 안심연금 펀드 운용 내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투자금은 단 한 푼도 실제로 운용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은 페이퍼 컴퍼니 4곳을 거쳐 사위의 개인 계좌로 흘러갔어요. 레오테크, 제미나이 캐피탈, 스콜피오 펀드, 아쿠아리우스 벤처. 별자리 이름들. 모두 헛개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봐. 수연이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주 힐링 빌리지 부지 현황. 하지만 실제로는 부지가 없었어요. 있는 것은 가짜 조감도와 가짜 분양 계약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이것 봐. 같은 땅을 3번 팔았어. 다른 이름으로.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년을. 이런 사람과. 수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속은 거야. 근데 엄마. 나 눈치챘어야 했어. 계속 이상했는데. 명품 가방 사주고 외제차 사고.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이걸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지. 서아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 일정표야. 화면에는 사위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 3시- 제주 출발. 일요일 오후 5시- 제주 도착. 힐링 빌리지 현장 미팅. 일요일 오후 8시- 최종 투자자 미팅. 월요일 오전 9시- 해외 계좌 송금. 월요일 오후 2시- 싱가포르 출국. 도망가려는 거구나. 수연이가 헛웃음을 흘렸어요. 싱가포르로 도망가서 끝내려는 거야. 우리 다 버리고. 엄마. 우리 어떡해? 서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딸과 손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한다. 근데 엄마. 민재 말이 맞아. 이 증거들 우리가 불법으로 얻은 거잖아. 그래도 해야지. 안 하면 저 인간은 도망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당해.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일단 이 증거들 다 백업하자. 이메일로 클라우드에 다 올려. 내가 할게 할머니. 서아가 노트북을 당겨갔어요. 아이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12살이지만 컴퓨터는 저보다 훨씬 잘 다뤘어요. 이메일은 할머니 계정, 엄마 계정, 내 계정 3군데 다 보냈어. 클라우드에도 올렸고. 할머니 친구분한테도 보내줄까? 순이한테? 그래 보내줘. 서아는 척척 일을 처리했습니다. 다 됐어 할머니. 고맙다 우리 서아. 저는 111을 눌렀습니다. 마이너스. 새벽 4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형사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 명은 40대 정도의 남자 형사, 다른 한 명은 30대의 여자 형사였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이경혜 씨 맞으시죠?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피의자가 사위분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제 사위 강민재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저는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 서류 복사본, 그리고 USB. 이게 상당히 큰 사건인데요. 남자 형사가 서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2,000명, 피해 금액이 300억. 네. 그리고 내일, 아니 오늘 싱가포르로 도망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아셨죠? 여기 일정표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제주도 가고 내일 싱가포르로 도망갑니다. 여자 형사가 USB를 노트북에 꽂고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이거 대박인데요. 증거 확실한가요? 네, 확실합니다. 제가 직접 금고에서 꺼낸 서류들이고 USB는 피의자 컴퓨터에 있던 겁니다. 남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이 증거들이 불법 취득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그걸 물고 늘어질 거예요. 그래도 됩니다. 일단 저 사람 잡고 봐야죠. 어머님,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민재가 어머님을 고소할 수도 있어요. 불법 침입, 절도, 명예훼손. 괜찮아. 나는 감옥 가도 괜찮아. 너랑 서아만 안전하면 돼. 여자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실버 사기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제보해 주시는 분이 없어서 검거가 어려웠어요. 제 친구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습니다. 순이라는 친구요. 그 친구 같은 사람이 더 생기면 안 되잖아요. 남자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공항에서 체포하겠습니다. 제주 공항이요? 네. 출국하기 전에 잡는 게 확실하니까요. 거기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떠나고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수연이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다시 시작하면 되지. 42살에 전업주부가 10년 하다가 할 수 있어. 엄마가 옆에 있잖아.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회계사 자격증 있잖아. 다시 공부해서 일하면 돼. 엄마가 서아 봐줄게. 엄마, 우리 힘내자. 우리 셋이면 충분해. 서아가 우리 둘을 껴안았습니다. 우리 가족 파이팅. 그렇게 우리는 해가 뜨는 걸 함께 보았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72시간의 마지막 날. 마이너스. 오전 10시. 사위가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사위는 우리 셋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어요. 벌써 일어나셨네요. 응, 일찍 일어났어.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사위는 주방에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여전히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주도 준비 다 했어?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감췄어요. 응. 오후 3시 비행기야. 같이 갈 거지? 나는 안 갈래. 서아 공부 봐줘야 해. 그래? 그럼 나 혼자 갈게. 사위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봤습니다. 어머님도 오늘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제가 버스터미널까지 데려다 드리죠. 아니, 괜찮아. 나는 내일 갈게. 그러세요.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 자신이 몇 시간 후 체포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모르는 얼굴. 그 얼굴을 보니까 화가 치밀었습니다. 민재 씨. 네? 후회 안 해? 뭘요? 내가 한 짓.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 짓. 사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또 시작하시는 겁니까? 난 진심으로 궁금해. 양심의 가책 같은 거 안 느껴? 밤에 잠은 잘 와? 어머님. 사위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입니다. 투자는 원래 위험한 거예요. 2,000명한테서 300억 원 뜯어낸 게 사업이야. 뜯어낸 게 아니라 투자받은 겁니다. 땅도 없는 실버타운을 팔고 단 한 푼도 운영 안 한 연금 펀드를 팔고. 사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어머님, 제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내일 싱가포르로 도망가는 것도 사업이야. 순간 사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내 컴퓨터 봤어. USB도 받고. 감히. 사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내 개인 정보를? 허락. 사기꾼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어머님. 민재 씨. 수연이가 일어났습니다. 이혼할게. 사위가 딸을 돌아보았어요. 뭐? 나 이혼할 거야. 서아 데리고 나갈 거야. 수연아,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있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신이 들었어.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난 이제 알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난 그런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줘서 고마워. 근데 이제 됐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수연아. 사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집에만 있었던 내가? 할 수 있어. 엄마가 있고 서아가 있잖아. 그 엄마. 남대문 시장에서 바늘질이나 하던 그 엄마. 그래. 그 엄마. 당신보다 100만 배 나은 그 엄마. 사위가 비웃었습니다. 웃기고 있네. 너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 문을 열자 2명의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왔던 바로 그 형사들이었어요. 강민재 씨 맞으십니까? 네. 근데 무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 사기? 무슨 소리를? 남자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실버 안심연금 펀드 및 제주 힐링 빌리지 투자 사기 혐의입니다. 피해자 약 2,000명, 피해 금액 약 300억 원. 이게 무슨? 사위는 저를 돌아보았어요. 어머님. 설마. 응. 내가 신고했어. 이 미친. 수갑 채우겠습니다. 철커. 사위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재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내가 순이한테 한 것보다는 양반이지. 이 증거들은 불법이에요. 변호사 부르면 다 무효될 겁니다. 그래, 불러봐. 300억짜리 변호사. 경찰이 사위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빠. 서아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사위에게 달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서아야. 아빠는. 아빠. 잘못했지? 아빠는.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해. 선생님이 그러셨어. 서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이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엄마.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자. 응. 새로 시작하자. 서아가 우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 뭐가? 우리 구해줘서.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할 일 했을 뿐이야. 그렇게 일요일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72시간이 끝났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시작된 긴 싸움. 이제 막이 내렸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노인 대상 300억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주범 강민재 씨가 오늘 오후 제주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화면에는 공항에서 수갑찬 채 끌려가는 사위의 모습이 나왔어요. 강 씨는 실버 안심연금 펀드와 제주 실버타운 분양을 미끼로 약 2,000명의 노인들로부터 총 30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장모가 용기 있게 신고해 검거에 성공한 사례로. 장모. 그게 접니다. 수연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후회 안 해? 아니. 잘한 것 같아. 근데 엄마. 민재 변호사가 어머님을 고소할 수도 있대.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법이 판단하겠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정수가. 순이야. 뉴스 봤어. 내 사위가 잡혔다며. 응. 미안해 순이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무슨 소리야. 정수가 고마워. 내가 신고 안 했으면 그 인간 도망갔을 거야. 순이의 목소리에 힘이 돌아와 있었어요. 경찰이 연락 왔어. 피해자 모임 만든대. 함께 싸우자고.
돈 다 돌려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싸워 볼 거야. 잘했어, 순이야. 끝까지 싸워. 정수가 진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포기했을 거야. 아니야. 나도 내가 없었으면 몰랐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갔어요. 금요일 아침 버스에서 내려 이 화려한 아파트를 올려다보던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마이너스. 3개월 후 법정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위. 아니, 이제는 전 사위인 강민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금고를 어떻게 열게 되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열었습니다. 그것이 불법 침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요? 저는 그 집에 초대받아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 증거를 발견했고 그것을 신고한 것뿐입니다.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사적 공간을 무단으로.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신고 안 했으면 2,000명이 더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싱가포르로 도망갔을 거고요. 제가 잘못했나요?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증언했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3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민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수가. 고마워. 우리 모두 잘 싸운 거야. 강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한번 보려고 했지만 수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아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어요. 마이너스. 1년 후. 엄마, 여기 김치 더 주세요.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네, 금방 갑니다. 저는 김치 접시를 들고 테이블로 갔어요. 남대문 시장 한복판에 새로 연 우리 식당이었습니다. 이경희 할매 집밥. 작은 식당이었지만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할머니, 테이블 3번 주문 들어왔어요. 서아가 카운터에서 소리쳤습니다. 알았어. 수연이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저는 홀을 담당하고 서아는 주말마다 와서 카운터를 도왔어요. 3세대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이모, 김치 진짜 맛있어요. 직접 담그시는 거죠? 그럼요. 우리 할머니가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서아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손님들이 떠나자 우리 셋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오늘 매출 괜찮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우리 시장 축제 참가할까? 좋지. 김치찌개로 승부 보자. 할머니, 나도 도와줄게. 서아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압구정 펜트하우스의 화려함은 사라졌어요. 외제차도 명품 가방도 넓은 거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날 구해줘서. 뭘? 엄마가 할 일 했을 뿐이야. 아니야. 엄마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지옥에 있었을 거야. 수연이의 손목에 있던 멍은 이제 사라졌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나 할머니 딸 좋아. 할머니도 우리 서아 딸 좋아. 그때 문이 열리며 순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수가. 나왔다. 순이야. 어서 와. 순이는 우리 식당의 단골이자 최고의 홍보 담당이었어요. 오늘도 김치찌개 한 그릇. 앉아, 금방 줄게. 수연이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이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수가 들었어? 강민재 그 인간 감옥에서 모범수래. 그래? 응. 12년 중에 8년만 살 수도 있대. 근데 피해자들 돈은 아직도 30%밖에 못 찾았대. 그래도 뭐. 잡혔으니 다행이지. 그래. 내 덕분이야. 정수가 진짜 우리 영웅이야. 무슨 영웅이야. 나는 그냥 할머니일 뿐이야. 그 할머니가 2,000명을 구했잖아. 순이는 김치찌개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경로당에서 내 이야기 난리야. 67세의 사위 사기 적발한 할머니. 다들 존경한대. 에이 부끄러워. 부끄러울 거 없어. 당당해도 돼. 그때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버 사기 예방법이 화제입니다. 이경희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화면에는 제 사진이 나왔어요. 67세 이경희 씨는 사위의 노인 대상 사기를 적발해. 엄마 나왔다.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민망하네. 민망할 거 없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그래, 엄마는 영웅이야. 수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활기찬 풍경이 보였어요.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 백화점 김치가 아니라 제 손으로 담근 김치. 거짓된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 엄마 서아야 파이팅. 수연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파이팅. 서아가 손을 포겠어요. 파이팅. 저도 손을 포겠습니다. 3세대의 손이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했습니다. 72시간의 전쟁은 끝났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출발. 진짜 행복. 그리고 함께하는 미래.